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기후변화연구소 IKCC 녹색교회위원회에서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4기를 맡고 있네요. 9월 한 달 동안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이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가 어떤 곳이고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태환경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실 강사 두 분 목사님과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주 완산교회 유병근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 길벗교회 이상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이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 제4기던데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봄, 가을에 뭐 1년에 두 번씩 모집을 하는 건가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네. 완산교회에서 1기를 했고요. 네. 네. 보통 몇 명씩 배출을 해요? 한 기에? 우리 완산교회에서 한 50명 정도 수료했고요. 네. 2기는 전주 강림교회에서 했는데 네. 한 30명 정도가 수료했고 이제 3기는 최근에 이제 진안 제일교회에서 했는데 네.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수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네. 하셨네요. 굉장히 은혜롭게 의미 있게 수료를 했습니다. 이종학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네. 8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네. 거의 다 참석을 하셨죠. 그렇겠네요. 8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활동 프로그램 네. 그렇게 진행하고 교회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만물의 회복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골로새서 나오거든요. 아멘.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좁은 어떤 신학적 관점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잖아요. 그게 네. 플러스 돼갖고 already but not yet 그러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의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뭐 옛날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좀 부족했죠. 예,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복음 선교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의 몫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할 그런 중요한 네.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은 네. 요즘에 이제 그 MZ 세대 또 3040들이 탈교회 현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3040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하고 저같이 이렇게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신앙적 가치관이 좀 달라서 그래요. 목회자나 이제 장로님들은 교회 성장이라든지 여기에 굉장한 가치관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교회의 공공성, 공적인 교회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데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교회로서의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후 변화에 교회가 왜 대응을 해주지 않느냐. 그게 실제로 그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 이 제4기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 주최 주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 CBS 그리고 전북인권선교협의회 한국기후변화연구소 IKCC 녹색교회위원회입니다. 이 좋은 뜻이 깃들어 있는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에 우리 전북 CBS도 지금 참여를 해서 정말 기쁜데요. 한국기후변화연구소 IKCC 녹색교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알고 싶어요. 네. 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네, 이상일 목사님. 네, 네. 2015년인가요? 네. 2015년 상당히 됐죠. 그 헬레나 로르베리 호지라는 그 환경운동가 여성 환경운동가가 있어요. 네. 전주에 와서 기조 강연을 했었어요. 오래된 미래라는 네. 책을 쓴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그 환경운동가인데 네. 그분이 주장하는 거 그때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네. 반세계화를 얘기를 해요. 반세계화. 반세계화. 세계화에 반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전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물류를 통해서 그 환경 오염도 되고 막대한 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네. 그러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화로 가자. 반세계화 그게 이제 지역화거든요. 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푸드 마일리지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듯이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오염시키지 말자. 물류나 이런 거 항공 물류 뭐 해상 물류 이런 것 통해서 계속 그 오염을 시키잖아요. 막대한 에너지도 소비하고. 가까운 데서 예, 그렇죠, 해결하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노르베리 호지가 말하는 지역화예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유명한 환경대학원 뭐 교수가 와서 여기서 이제 강연하고 가고 네. 뭐 그러면 왔다가 잠깐 하고 갈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사람들 이 노르베리 호지도 그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지역 상황을 잘 알고 네. 실천해야 될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단체도 만들고 공부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자기 분야대로 네. 저는 이제 철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생태환경 철학을 강의하고 또 목사님은 생태환경 신학을 강의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강의도 그렇게 하고 교육하고 생태환경가로서 또 활동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 지역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초창기 멤버였어요, 제가. 네. 그래서 연구위원장 지금 직을 맡고 있거든요. 기후학교에서 네. 네. 생태환경 철학을 강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신자 비신자 이제 관계 없이 그렇죠. 환경운동 네. 단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녹색교회 녹색위원회를 하나 둡시다.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녹색위원회가 생겼고 그게 이제 산하에 네. 녹색교회위원회에서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됐고 그래서 유병구 목사님 위원장 성결교회 이제 김정호 목사님도 다 그 기후학교 출신들이거든요. 네. 뭐 지도사 생태환경 지도사 자격증도 다 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따로 떨어져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산하에서 교회 운동을 하는 거죠. 녹색교회 생태환경 학교 분반 형식으로. 예,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제 녹색교회 위원회인데 네. 이제 유병구 목사님이 위원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그럼요. 발휘하고 계시고 지난해 3기 할 때도 네. 그 이제 녹색교회 위원들이 한 10분 되시는데 네. 전주에서 갈 때 승합차를 직접 계속 운전하고 네. 예. 이 목사 운전해 그게 아니고 네. 내가 운전할게 예, 그렇게 해서 직접 본을 보시고 예, 본을 실천하시고. 보이시고 섬기시고 네. 리더십 네. 그야말로 서번트 리더십 잘 알고 감당하셔서 있죠. 알고 있죠. 네. 예, 너무너무 행복하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환경학교 잘 될 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유병근 목사님은 그 목사님들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이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를 맡아주고 애써주고 계세요?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시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풍성한 교회 홍경숙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아하. 그 학교가 열 때마다 간식을 담당해 주세요. 중요한 분이시네요. 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위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 고문처럼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이사장이신 박상문 교수님이 네. 또 그 학문적으로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죠. 네. 네. 다들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환경, 생태, 녹색, 기후변화. 좀 어느 단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좀 좋은 느낌이 다가오는데요. 생태환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염된 환경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이 녹색 환경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비전을 좀 주리라 믿습니다. 이 목사님, 예.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겠죠. 예.
그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상이 1주차 숙제가 있어요. 주차별로. 네. 기후행동 실천일기 쓰기 뭐 이런 거 매주차마다 어떤 실천을 하는가. 그다음에 1주차 환경 캠페인 생활쓰레기 소각 안 하기,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네. 2주차는 생태환경에 관한 사행시 짓기, 그다음에 비닐봉지 노, 장바구니 예스 뭐 이런 거 네. 계속 지금 매 주차마다 숙제가 있고 환경 캠페인이 있어요. 에너지 사용 줄이기, 소등, 걷기,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거. 실천 운동이 예, 있군요. 네. 숙제가 따로 있고 또 실천 운동이 따로 있고. 네. 뭐 피워 같은 거 만드는 건 숙제고. 네.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실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환경 보호를 하는구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럼요. 그러면서 자연히 전도도 되는 그럼요. 계기가 그러니까 되고요. 요즘에 이제 교회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실천 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문화가 되고 네. 실제가 된다면 저는 신뢰 회복에도 굉장한 공헌을 할 거라고 믿고요. 사실은 평신도 성도님들은요. 네.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월별로 이렇게 실천 캠페인을 하는데 네. 나름대로 다 실천합니다. 일회용 쓰지 않기 그러니까 일회용 안 쓰고 물티슈 쓰지 말자 그러니까 물티슈 안 쓰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장바구니 같은 거 갖고 다녀요. 일회용 그 비닐 같은 거 안 쓰기 위해서. 네. 또 어느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더니 그 어디 가방에서 그 용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서 집에서 먹으려고. 네. 근데 식당에서 주는 용기가 있거든요. 근데 일회용이에요, 그거든요. 그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의 의식이 높은데 이 지도자가 그동안 잘 못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아유, 참 본받아야 할 분이네요. 녹색교회 생태환경 학교를 네. 교회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각 교회에 가셔서 그거를 지도해 나가시면 훨씬 더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력이 있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방송 보고 듣고 계신 분들께서 그럼 이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강의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유 목사님 지금 총 8차잖아요. 네네. 그러면 1차에서 4차까지 한번 내용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5차에서 8차까지는 이 목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10월 10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1주차는 기후위기와 국내외의 녹색교회 생태환경 운동에 대해서 그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신 박상문 교수님이 해주셔요. 네.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왜 우리가 이 녹색교회 생태환경 학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2주차는 이제 제가 하는데 목사님께서 유병근 목사님.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신학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네.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강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철학에 대해서 철학 부분. 네. 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주째는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경제 부분이네요. 네, 경제 부분입니다. 네. 이 경제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럼 4주차는 어떤 분이신가요? 김도훈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강의도 잘하시고 여성 목사님이신데 네. 아주 이렇게 전달력이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러세요. 네. 네.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상일 목사님 5주차부터는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나요? 5주차에는 기후위기와 농업 먹거리에 대해서 강의를 신영돈 목사님께서 지난 평강교회 신영돈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네. 농업 먹거리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육식노 뭐 여기 이제 채식 예스 하고 그러는데 네. 농업 먹거리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6주차는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이성남 목사님 지난 불국교회 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네요. 두 분 목사님이 두분 목사님. 네. 굉장히 세 분. 관심이 세 많아요. 분이시네요. 네, 네.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7주차는 이종학 목사님께서 지난 제일교회 네. 3기 때
그 지난 제1교에서 하셨잖아요. 네. 아주 뭐 열심히시고 네. 기후위기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방안, 일상생활에서 어떤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중요하죠. 대해서 네. 제시를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는 김정우 목사님인데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우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녹색교회. 아, 네. 예, 기후위기와 생태 영성. 옛날에 뭐 수도원 뭐 영성 뭐 이런 때 초대교회의 어떤 영성들이 생태 영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삶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그 책도 미래는 어때야 되느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지금 아주 발달된 그런 게 아니고 자급자족하고 소규모 영농 같은 거 농업 이런 네. 것들을 노르베리 호주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 생태 영성도 지금 영성보다는 이제 초대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초대교회 영성, 수도원적인 영성 그런 영성이 우리가 생태 영성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걸 강의를 하십니다. 생태적 회심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봐야 돼요. 네, 어느 강의 하나 뭐 빠지면 안 될 만한 중요한 강의들이에요, 내용들이. 네. 그러면 강의 듣고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수강생들 어떤 점을 느꼈다고 그래요? 반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숙제가 있고 실천 사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발표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네. 아주 그렇게 탁월하고 적극적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잠재력이 있다. 그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지난번에 지난 제일교회에서 했을 때는 네. 그 강의를 듣던 분이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네. 뭐 신학자가 기도하는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우리 강의한 내용들을 축약해서 네. 자신들이 그 실천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고요. 정말 보람 있으셨겠네요. 또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교감 선생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네. 강의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냥 와서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다 받아 적고 네. 1주차는 뭐 했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했고 다 깨알같이 쓰셔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 문화가 이제 그 일회용품 안 쓰고 대신에 이제 그 장바구니 같은 것을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 들고 다니면 그 한 교회가 그렇게 하면 그 시내가 다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요, 이 강의들이 왜 열성적으로 듣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후 온난화 현상부터 피부로 느끼고 네, 있잖아요.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이게 다 우리가 오염시킨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실제적으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말 그 직접적인 강의를 들으면 나부터라도 실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리기 시간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참여 시간에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그때 그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지는 못하고 네. 표어나 포스터를 숙제를 냅니다. 아하. 숙제를 내면 네. 기후 위기 생태 환경 하면 사행시 짓기도 있고 표어도 만들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거로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설교 말씀 중에도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유병건 목사님 저희 그 화요일에 부흥전북 낮 시간에 설교 말씀이 나가는데요. 그 시간에 이제 제가 편집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생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저 맞아요 목사님 하면서 들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 아마 6월 첫 주 같은데 그 생태 환경 주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뭐 자주 이제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거기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네.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설교를 했는데 네. 이제 신학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라고 하는 그 해석을 우리가 조금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너무나 그동안에 파괴하고 찬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밀림이 다 없어지고 환경오염이 생기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라든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한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화석 연료를 쓰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1.1도가 올라갔는데 100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1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이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우리 뭐뭐 비슷해요. 우리가 36.5도가 정상인데 37.5도는 좀 이상하고 2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하고 3도가 올라가면 병원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과 이 지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빙하가 지금 녹아가지고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서 섬이 이렇게 없어지는 섬들도 있고 어떤 그 과학자는 우리나라도 2050년쯤 되면 부산, 군산, 김포, 강릉 이런 데가 이제 물이 잠기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부터 생태적 회심을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자. 네. 그런 설교를 했죠. 이제 성도님들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길벗교회에서는 그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뭐랄까요 그 주제를 딱 선정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그 설교에서 그 예증을 들 때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네. 또 계속적으로 넣어서 요소 곳곳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구호 제창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작할 때마다 구호를 다 함께 외치면서 그러면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유 목사님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구호제창은 우리 이상일 목사님 전문입니다. 그러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구호예요?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구호제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 그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 해가지고 네. 주님 제가 하나님 정원의 네. 정원사입니다. 나부터 실천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산다 이렇게 전원이 예. 구호를 제창하는 네, 거예요?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네. 네. 주님, 제가 하나님 정원의 정원사입니다. 네. 나부터 실천해야 내가 가정이 교회가 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들어가면 네. 해보겠습니다. 제4기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 수강생 모집을 9월 말일까지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를 해주실까요, 이상일 목사님? 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고요. 네. 구글 폼으로 신청하거나 이제 개별적으로 총무이신 이성남 목사님이나 서기이신 홍대교 목사님 신청해 주시면 되고. 네, 연락처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성남 목사님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 네, 네. 010-6460-0952. 네, 홍대규 목사님은요? 010-2619 네. 1704. 네, 저희가 자막으로 또 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수강 인원은 40명 내외고요. 네. 그 정도. 40명, 40분이요. 예, 현재 지금 한 13분 이제 오늘 두 분까지 합치면 한 13분 신청돼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실 수 있겠네요. 예. 교육은 언제부터 있죠, 이 목사님? 10월 10일부터요. 목요일인데요. 네. 오후 6시부터 이렇게 있고요. 네. 12월 5일까지 있고 그 중간에 한 번 그 휴강하는 기간이 있고 나머지는 네. 그냥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장소는 바로 CBS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네. 수강료가 좀 있습니다. 네. 수강료가 5만 원. 네. 거기에는 이제 교재비하고 다과비가 포함되어 이제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0명 모집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폼으로 또 신청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목사님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들 있으실까요?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저부터 네. 좀 네, 말씀드릴까요? 이상일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전주 완산교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주 강림교회에서 2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거기는 덕진구고. 그다음에 진안제일교회 진안읍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뚝 떨어져서 CBS 전북 방송에서 하고. 근데 네. 앞으로 첫 번부터 이제 비전이 그거였는데 뭐냐면 이제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
이런데 그 타 지역에서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가 진행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네. 그걸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아무튼 기도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잘 앞으로도 진행되어 나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교회적으로 이 운동이 네, 유병근 목사님. 네. 잘 확산이 돼서 네. 이것을 잘 실천한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잃어버린 그 신뢰도 회복이 되어지고 네. 넓게 보면 선교의 문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네. 플로깅이라고 있어요. 플로깅이란 말은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것하고 산책한다고 하는 말을 네.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전주천을 플로깅 했어요. 플로깅 이제 걷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줍고 주워서. 그랬는데 네. 제가 그때 느낀 인상은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가슴이 좀 뜨거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교회별로 특히 교회학교 이 초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는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확산해 나간다 그러면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지고 교회가 정말 저렇게 좀 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뭐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별로 이렇게 잘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네.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끼쳐 나가면 이 사회에서 반드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도를 할 수 있고요. 또 전도의 계기가 그렇지. 되면서 네, 하나님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 시청 취하시는 성도님들께 바라는 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일 목사님. 이제 잘 지금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네. 나 하나 실천한다고 이 거대한 그 지구 문제 이게 우주적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해결되나 이렇게 좀 무력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일단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야말로 기후 위기, 기후 붕괴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전북 지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 환경 운동가로서 어쨌든 각각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를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나 하나 실천한다고 되나 좀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기후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 있는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지극히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네. 우리가 계속해서 생태환경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인상 깊게 마지막 그 강의 끝날 때 그 얘기를 하셔서 좀 위로를 받았고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네.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병근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네. 또는 일반 시민들도 자녀들, 손주들 누구 못지않게 사랑할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요즘에 무엇일까? 지금 뭐 뉴스를 틀어보면 특히 요즘에 일본 산산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네. 초토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또 미국이나 중국에 보면 토네이도 때문에 초토화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지진의 위협도 있고요. 네, 그러면요. 네. 그래서 이 우리 자녀들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윤류대학 보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세계를 우리 때 잘 책임 있게 보존해서 네.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방송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네. 나라도 여기 참여해서 훈련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드렸어요, 오늘. 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희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후변화연구소 IKCC 녹색교회위원회 제4기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말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 많은 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시고 이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의 중요성의 의미가 널리 알려져서요. 모든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가시는 유병근 목사님 그리고 이상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네, 다음 기회에는 또 방송에 나오셔서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으로 직접 강의도 또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2시 5분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